별로 노력하는 것 같지 않은데 잘 풀릴까? 혹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는데도 안 만나고 싶어질까? 뭐 이런 분들 확실히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런 분 있잖아요. 저한테 잘해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뭐 제가 괜히 더 잘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되게 잘해주는데 받는 거 없이도 막 미운 사람이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 정체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예, 안녕하세요. 유인경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저 사람 기자였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제가 쓴 기사는 잘 안 읽으셨겠지만. 네, 저는 기자 생활을 30여 년 가까이 했고요. 특히 이제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기자란 직업은 글을 잘 쓰기보다 사람을 만나서 잘 물어봐야 되는 게 직업이었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왜 저 사람은 별로 노력하는 것 같지 않은데 잘 풀릴까? 혹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는데도 안 만나고 싶어질까? 뭐 이런 분들 확실히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런 분 있잖아요. 저한테 잘해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뭐 제가 괜히 더 잘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되게 잘해주는데 받는 거 없이도 막 미운 사람이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 정체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가장 큰 힘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매력. 예,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거죠. 외국의 경우에도 뭐 대통령이 된다거나 수상이 된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 엄청나게 박학다식하거나 정책이 뭐 탁월하거나 영웅이거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21세기에는 탁월한 영웅보다는 이분한테 내 얘기 좀 들어줄 것 같아. 예, 뭐 이 사람한테 나 좀 잘해줘요. 그러면은 오케이 알았어. 맥주 한잔 마시자. 뭐 이랬던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의 경우긴 하지만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뭐 변호사 출신의 굉장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거는 그냥 문제가 있었던 사람 불러다가 같이 뭐 백악관에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하기도 하고, 베트남 갔을 때도 뭐 2, 3천 원짜리 국수 하나 먹으면서 소탈하게 하는, 이분도 나랑 같은 사람이구나. 뭐 매력적이긴 하지만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매력적이랑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근데 이게 뭐 어릴 때부터 타고나는 거기도 하지만 좀 노력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들도 예쁜 사람들은 길거리에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냥 이쁜 사람들이 꼭 탑스타가 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예. 그리고 뭐 학자들 경우에도 저 교수가 하는 말씀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정말 훌륭한 얘기하는데 막 졸리고 집에 가고 싶고 뭐 이런 친구들도 뭐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고서 느끼는 건데, 그러면 매력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지난 강의 때 제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말씀드리면서 ABCD로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S로 시작하는 단어에서 한번 공통점을 이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심볼이에요. 심볼. 네. 특징. 뭐 그 물건, 그 사람, 뭐 하면 딱 떠오르는 것. 그거 뭐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우리가 뭐 청춘의 신분, 뭐 여드름, 뭐 이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파리 그러면 뭐 패션의 도시라고 떠올리기도 하고, 뭐 왜 그런 거잖아요. 요새 최고로 값비싼 명품 브랜드를 하면서 그냥 뭐 떼수건계 에르메스다 뭐 이런 얘기를 쓸 정도로 어떻게 막 떠오르는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도 이렇게 명품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는 우아하고 고상하고 그런 것보다는 특징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 사람 하면 각인이 되는 게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보면 이 왼쪽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보이는 분이 다 아시죠? 누구죠? 예, 마릴린 먼로. 예, 미국에서는 그럼 못 알아듣더라고요. 마릴린 먼로라고 라고 하던데, 이 마릴린 먼로는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난 지가 60년이 가까이 됐죠. 7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60년대 돌아왔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가장 섹시한 여성으로 떠오릅니다. 근데 이 여성, 그 마릴린 먼로를 하면 딱 떠오르는 건 그 섹시함과 동시에 저렇게 사진에서 보여주시 노란 금발머리, 여기 약간 개슴츠레하게 뜬 눈, 그 다음에 여기 점,
그다음에 빨간 립스틱. 그래서 정말 섹시해. 목소리도 섹시한 것 같고 흔히 뭐 먼로 워커라고 하는 약간 실룩실룩하는 걸음걸이도 그렇고 드라마에 백치미를 많이 보여줬죠. 근데 제가 왜 이 여성을 제일 뭘 했냐면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무 매력적인 자본을 주지도 않았다. 키도 작고 뭐 얼굴도 뭐 크고 그다음 목소리 이상하고 뭐 공부할 머리도 주지 않아서 할 게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 마릴린 먼로가 우리가 아는 금발머리, 이렇게 눈빛, 점, 저 빨간 립스틱은 모두 다 마릴린 먼로가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마릴린 먼로는 노랑머리 아니에요. 빨강에 가까운 머리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금발을 좋아하니까 염색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 눈 동그랗게 뜰 때는 굉장히 무섭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개슴츠레하게 떠서 약간 백치미를 보여서 남성들이 보기에 만만하구나, 뭐 모르겠지라고 했지만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여성이었답니다. 마지막 남긴 일기를 보니까요. 시도 쓰고 연기 공부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기도 했고 남편도 굉장히 유명한 작가랑 결혼도 했었고 다 했었어요. 그런데 영화에서 섹시한 여성으로 하기 위해서 눈도 저렇게 뜬 거고요. 그다음에 저 관능적인 점, 저 찍은 거예요. 우리 아내의 유혹에서 찍고 나와가지고 온 가족이 몰라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지만 저 찍은 거예요. 어릴 때 별로 없더라고요. 아니면 키웠던지. 그다음에 립스틱도 빨갛게 하고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다물질 않고 살짝 벌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섹시함을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죠. 왜 나는 머리도 좋고 뭐 학교는 다니지 않았지만 이렇게 똑똑한데 왜 난 그걸 못 표현했을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내 강점이 뭘까? 약점을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왜? 성인이 되면 약점을 강화하기엔 시간이 부족해요. 예. 난 노래 못 부르는데 연습해갖고 이제 뭐 요새 콩쿨도 많은데 트로트로 승부해볼까 봐. 안 돼요. 잘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예. 잘하는 걸 아셔야 돼요. 난 너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뭐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던가. 아니면 나는 정말 막 춤출 때마다 너무 희열을 느껴. 근데 꼭 아이돌 춤만 추실 필요가 없어요. 예. 뭐 나중에 어르신 춤도 춰도 되고 있는 거고. 나는 책 읽을 때 짜릿짜릿해. 그러면 요새 유튜브 통해서 책 관련 읽어주고 해설해주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이제 채널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남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 하면 떠올리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떠올리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드실 수도 있고, 근데 만들기 이전에 가장 갖고 있는 나의 자본이 뭐지?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왼손잡이에요. 아주 그냥 왼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글 쓰고 왼쪽에 있는 사람 때리고 바느질도 하고 다 하는데 어릴 때는 굉장히 이게 욕먹을 일이었어요. 뭐 왜 왼손으로 쓰냐고 그러고 뭐 묶어놓기도 하셨고 뭐 했는데 왼손으로 글 쓰는 사람이 드물었을 때라 20세기에는 1960, 70년대에는 한 번 저한테 인터뷰 당한 사람 안 잊으시는 거예요. 그 왼손으로 글 쓰는 사람 알아보 쓰듯이 이상하게 쓰는 그 여자. 근데 이런 것도 약점이 강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오늘 굉장히 높은 키 높이 구두를 신고 왔지만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번호도 10번 이상 넘어간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늘 꾸준히 작았어요. 그래서 늘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선생님하고 친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침은 많이 튀기셨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선생님들은 저를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뭐 다리가 짧아, 왼손잡이야, 뭐 어째가 약점이 아니에요. 내가 이게 다른 점이야. 차별화되는 점이야. 그럼 강화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사실은 저는 어릴 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오빠한테 야단 참 많이 맞았어요. 이게 뭐 말만 말하고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렇게 60 넘어서도 뭐 기구나 도구나 재료 없이 이것만 갖고 떠들어서. 근데 그때 나 말 많으면 안 돼. 여자 남자내야 돼. 나 이런 사람한테 혀를 깨물었으면 전 지금 어떤 삶을 살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지적인 사람이냐? 관능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굉장히 뭐 교양 있게 갈 사람이냐? 귀엽게 갈 사람이냐? 나는 긴 머리가 어울리냐? 짧은 머리가 어울리냐? 어느 거 할 때 마음이 편한가? 많은 남성들이 뭐 어깨까지 내려온 찰랑찰랑한 머리, 뭐 그다음 애교 있는 여성, 그거는 그냥 보편화된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한 거고요. 머리 긴 여자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뜻밖의 전설의 고양이 왜 나타났냐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다음에 뭐 내성도 애교 많은 여자도 질색 가는 남자 너무 많아요.
가까이 오지 마!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게 약점, 강점의 문제가 아니라 난 이럴 때 내가 제일 편해. 예. 난 내가 귀여울 때 되게 편해. 아니면 나는 어떡할 수가 없어. 이 나의 섹시함을 누를 수가 없어. 그럼 섹시하게 나가시면 되고 지적으로 해서 교양 있게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근데 본인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스티브 잡스예요. 공교롭게도 제가 되게 돌아가신 분들만 예를 들었는데 저분은 이제 애플의 신화를 만드신 분이고, 뭐 대단하죠. 지금 돌아가신 꽤 됐어도 팀 쿡이라는 후계자가 있지만 애플 하면 떠오르는 거 스티브 잡스예요. 예. 근데 우리가 저분이 만든 뭐 아이패드, 뭐 아이폰, 뭐 그다음에 무슨 뭐 픽사 만화 영화 사업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항상 떠오르는 이미지는 저 사진일 겁니다. 아이폰 3라고 처음으로 터치폰이 나왔을 때 설명하면서 이게 혁신이다. 이제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탁 터치만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보여줬던 저 모습인데요. 원래 장발이었거든요. 근데 머리를 저렇게 빡빡 밀었어요. 머리 좀 벗겨지고. 저 무렵에는 아마 암에 걸려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검정 터틀넥 스웨터에 청바지, 그다음에 운동화 차림이에요. 검정 터 너무 흔한 것 같죠? 아니에요. 저게 일본의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의 작품이에요. 근데 왜? 가장 단순한 옷차림이 이 물건에 집중할 수 있게 보인다는 거죠. 새로운 상품에. 그다음에 청바지를 왜 입었냐면 저 때 40대였을 거예요. 왜? 이 아이폰이라든가 스마트폰들은 젊은 사람들이 써요. 혁신적으로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편한 운동화 신고. 예전에 새로운 상품 설명회가 열리면 CEO들은 정장 차림에 입고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뭐 이것은 뭐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거죠. CEO가 터틀넥 셔츠에 청바지 차림을 와서 설명한 건 처음일 거예요. 뭐 그다음부터는 뭐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나타난 분도 있고 뭐 다 하지만 어쨌든 근데 저건 역시 치밀하게 구도된. 요즘 뭐 페이스북의 저기 CEO인 저커버커도 늘 회색 티셔츠만 입고 나와서 뭐 그레이맨이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회색 셔츠가 30벌이 넘는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옷차림을 단순하게 해서 자기 일에 집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 그러니까 늘 회색 티셔츠 입고 다니는 저 사람 하면은 떠오르게 해. 그래서 이게 옷차림일 수도 있고요. 저런 염색한 머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소리일 수도 있고 그래요. 아니면 뭐 다른 브로치라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뭐 코수염을 기르고 다닌다든가 뭐 이런 건 거죠. 그래서 머리가 휘었다고 다 염색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뭐 김한길 전 의원을 보면 늘 흰머리로 뭐 나타났기도 하고, 유명한 배우들 경우 연기력도 탁월하지만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약하더라고요, 저는. 예. 이병헌 씨는 그냥 연기도 너무 잘하지만 그냥 미스터 선샤인 하고 나타나면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근데 타고난 목소리도 하겠지만 끊임없이 화법이나 목소리나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뭘로 어떤 걸 갖고 있느냐를 보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어떤 거를 보여줘야지 내 카드는 어떤 걸까? 나는 어떤 색일까? 이게 참 중요해요. 뭐 하나라도 할 때 그 친구 하면 떠오를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돈 빌릴 때도 참 쉬워요. 난데 어머 인경아 그러면 그래 떠올 각인된 친구가 있으면 뭐 쟤는 신용이 있을 거야 어쩔 거야 왜? 여러분 이제 100년을 살아야 돼요.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맨날 무채색으로 밋밋하게 특징도 없이 그냥 사니까 사는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알록달록한 고유의 색깔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드러내 보이셔야 돼요. 뭐 나는 연예인도 아니고 정치할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 가족이건 뭐건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그리운 존재가 되려면 막연한 그게 아니라 그래 우리 엄마는 참 노래를 잘 부르셨어. 항상 흥이 나시는 노래를 불러주셨지. 가수는 아니지만 엄마가 부르셨던 배우의 뭐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가 너무 기억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뭐 학벌이건 나이건 외모건 상관없이 누구나 10분 만에 스타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언제 준비를 해요? 평소에 내가 어떤 빛깔인지를 잘 알고 그 빛깔을 갖고 온 사람들이 저예요 하고 나서서 사람들한테 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시대라고 말씀드리는 건 제가 꼭 우리를 뭐 세일자라는 게 아니라 나를 가장 나답게 보여줄 수 있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안 하시죠.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위해서를 해서 좀 심볼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